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입니다. 네. 자, 오늘 한 줄 평으로 우여곡절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중국 증시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또 출연을 해주셨을 때 공업 기업 이익 이런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좀 봐보자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체크해 봤더니 15개월째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악재 아닙니까? 네, 공업기업 이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월에서 10월 공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를 했습니다. 2월을 저점으로 그래도 8개월 연속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내수 부진 이런 영향 때문에 PPI의 반등이 좀 완만해지면서 이제 기업 이익의 반등 탄력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시장의 업사이드를 좀 제한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에 이제 그림자 금융의 대표주자인 중즈그룹의 부채가 총 자산의 2배가 넘는다고 공시를 하면서 이제 당국이 형사 강제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이 중즈 사태로 인한 부실 채권 규모는 2,300억 위안, 고액 자산가 15만 명, 그리고 기업 고객 5천여 곳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즈그룹은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거 투자를 해서 위기가 좀 전이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부동산 침체가 좀 지속이 되면서 중국 당국에서도 이제 대형 부동산 기업 50곳을 추려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각 은행 부동산 대출 증가율을 은행업 평균 대출 증가율보다 높게, 그리고 민영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은행 부동산 대출 증가율보다 높게, 그리고 민영 부동산 기업에 대한 개인 모기지 대출 증가율을 은행 대출 증가율보다 높게 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부양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중국 경기가 빠르지는 않더라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업 이익과 관련된 경제 관련된 지표들 좀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한국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 이슈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공산당 3중전의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제 중국은 신임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제 5년의 임기 기간 동안 7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각 회차마다 N중전회로 이름이 붙는데요. 이 3중전회는 그럼 세 번째 전체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3중전회는 이제 중앙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0월에서 11월 초중순 사이에 개최가 되는데요. 이 일정은 개최 직전에 진행되는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일정이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1984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개최 일정이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제 올해 3중전회가 개최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3중전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새로운 리더진이 구성이 된 이후에 이제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중국 내 여러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미뤄진 3중 전에는 내년 1분기 내로 개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경기 회복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당국의 의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망 촌통 선거 이슈를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4일이 후보 등록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친중 성향의 국민당과 중립의 민중당 후보 단일화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로써 이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민진당의 연속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민진당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중국과 대만 이 양안 갈등은 물론이고 이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현재의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단기간 내 무력 충돌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대만 반도체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고전을 지켜본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의 군사력을 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이제 수년 내로 대만 침공 계획은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이 때문에 아예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래도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시진핑 3기 임기의 마지막 회의자 이 중국 인민해방구의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27년 그 이후에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앞으로에 대한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삼중전해와 대만의 이런 총통 선거에 대한 부분을 좀 업데이트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표 보도록 하겠는데, 뭐 앞서서 공업 기업 이익 뭐 이런 지표들도 부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도 이러한 부분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지표들을 보면 될까요? 네, 일단 30일 날 가장 중요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10월 제조업 PMI가 49.5로 이제 경기 회복 불확실성을 좀 높였는데 사실 11월에도 이 기준선 위로 올라오기보다는 기준선 밑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10월 수치 대비해서 개선되는지 악화되는지는 좀 이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7일에 이제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10월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를 하면서 전월 대비 낙폭을 키운 상황이고 반면에 수입은 플러스 3% 증가를 하면서 급격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수입 지표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내수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수입 지표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조업과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보다는 전월 대비 비교 평가를 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전망을 들어보셨습니다.